온타리오주 정부가 오는 17일 전면 등교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학습의 격차가 생기지 않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면 수업하기로 했다며 개학일에 맞춰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직원용 N95 마스크 190만 개를 배포한 정부는 향후 마스크를 추가 제공하고 학생용 세겹 마스크 400만 개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PCR 검사 확대와 신속 진단 키트 제공을 진행 중인 정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등교 수업 재개 촉구에 고등학교 우선 등교 수업에서 초중고교 전면 등교로 변경한 데 대해 교사협의회는 학교 안전이 확보됐는지 의문인데도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단독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면 수업을 두고 교육 당국과 교사 간 또 학부모 간의 갈등이 좀채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절반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상 등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외 온주도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코로나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온주 교육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 교사의 재취업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은퇴 교사는 1년에 최대 95일까지 교육연금 수령 중단 없이 대면이나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당국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학생은 계속 등교할 수 있고 확진자가 심한 증상을 보일 때는 가족이 자녀의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는 3,220명입니다.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50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25%나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77명으로 늘어 7일간 하루 평균 중증 환자도 7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도 직전주보다 125% 늘어 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환자 급증에 의료 인력난이 가속화하자 온주 정부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간호사와 학생, 기타 의료 전문가들을 병원과 장기 요양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1,2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온주의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의 입원 환자는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신부전이나 만성 폐질환 환자,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대형 화재가 고장난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난방기기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해 겨울 캐나다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의 33%는 실내 난방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난방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는 기울거나 쓰러질 때 또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경고음이 울리거나 불이 꺼지는 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난방기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옷가지나 커튼,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을 난방기 근처에 두면 복사열에 의해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1m 이상 멀리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과열이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드는 멀티탭이 아닌 벽 콘센트에 직접 꽂아주고 가급적 한두 시간 간격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일 부분의 먼지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솔로 자주 털어주고 외출할 때나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두며 난방기를 켜놓은 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소화기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소화기는 다목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며 충전이 됐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겨울철 난방기를 선택할 때는 개인용 온열기기인지 아니면 실내 난방용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뉴욕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캐나다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한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할 경우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80여 개 나라가 4단계 금지 국가입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의 비필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2달 만입니다. 지난달부터 관광 등 비필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한 연방정부는 어제까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까지 13만 2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1월 최악의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우려되는 샐러드용 야채를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돌 브랜드와 프레지던트 초이스 브랜드의 가든 샐러드와 아메리칸 블렌드, 찹찹키트, 믹스드 그린 등으로 257g들이에서 369g들이까지 다양한 크기이며 유효기간은 1월 8일과 9일로 포장 코드가 W나 B로 시작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해당 제품이 전국에서 팔렸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구토와 메스꺼움, 설사와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임산부는 감염이 더 쉽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음주 차량이 핀치역 버스터미널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25분쯤 핀치역 버스터미널로 질주한 음주 차량은 이후 경찰 차량으로 돌진해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괴한이 핀치역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향해 성분을 알 수 없는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괴한은 핀치역에 오기 전인 이날 오후 5시 45분경 그린우드 지하철 안에서도 승객들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방환경성은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오늘과 내일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이전에 쌓였던 눈까지 녹으면서 강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비를 당부하고 강이나 개울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BC주에선 지난해 11월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며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통위원회 TTC는 전체 직원의 2%인 354명을 해고했다며 다만 이들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 TTC 운행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새로 직원을 채용, 교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선택을 줄 수 있는데도 과잉 대응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토론토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461명을 해고했습니다. 시는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기회를 제공했지만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2,106명을 포함 주말 사흘 동안 6,966명이 늘고 7명이 사망했으며 431명이 입원하고 95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주말 사흘 동안 17,577명이 확진되고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어제까지 635명이 입원하고 72명이 중증 치료 중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선 PCR 검사 대상이 축소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7,900여 명으로 전날 9,000명에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모두 3863명이 희생됐습니다.